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안녕하세요. 캠퍼스 매거진 김경란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를 졸업한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캠퍼스 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이 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과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편은 법의 기초 원리와 실정법의 해석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는 법학과입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Now, 법학과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법과대학장 박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법학과의 교과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학과는 법을 통해서 사람의 존중과 사회봉사, 세계평화의 지향이라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정의 구현과 법치국가의 실현, 법의 근본적인 원리나 철학을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학개론과 같은 법에 관련된 기초 과목에서부터 헌법, 민법, 형법과 상법, 행정법 등 사법고시 및 각종 공무원 시험의 핵심 과목을 배우게 되며 특히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국제법, 그리고 국제거래법 등을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최근 학과 교과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제도의 변화로 이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학과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이나 사회보장법 등의 과목을 추가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법학도가 책상에 앉아 이론만 공부했다면 이제는 직접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과 연계한 법무실습 교육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한 후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고시 공부를 위한 진로 방향에서 로우스쿨이 도입된 이후에는 로우스쿨 진학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로우스쿨을 진학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변호사, 판사, 검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전문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직, 검찰, 경찰 등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련 직업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로우스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로우스쿨에 진학해서는 향후 IT나 BT, 즉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사회적 공공이익이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보장 관련 분야와 유럽발 경제위기 이후 경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로 보아 경제법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애플과 삼성의 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IT와 관련된 무형자산에 관한 법률, 즉 지식재산권 분야 또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한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도 문제와 같은 국가 간의 영토 문제, 화석, 연료 등과 같은 한정된 자원을 통해 빚어지는 국가 간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소송 분야 또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학과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계 직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사회의 공공이익이나 기업 법규 규제,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과 관련성이 강화되면서 법학과 전공자들이 다양한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학 전공자들은 기업의 법무팀은 물론 경영기획, 인사, 회계, 총무, 영업관리 등 다양한 부서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기업의 경영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멘토를 통해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취업을 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하고 수고했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엘리베이터 기획실 경영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유시호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시호 멘토. 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멘토님께서는 대학에 진학하실 때 왜 법학과를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학과로 진학을 했는데 학교에 들어와서 또 전공 수업들을 접하고 또 교양 수업들을 듣다 보니까 또 이 법이라는 학문들을 그때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그 법에서 주는 그 고도의 논리력이라든가 또 그것이 우리 현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큰 매력을 느껴서 법학과로 전과를 해서 결국 법학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보통 법학과 하면 고시 공부나 혹은 이런 공무원 시험 쪽으로 많이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 기업의 취업을 이렇게 진로를 정하셨는지 여쭤볼게요. 보통 법학과라고 하면 대부분 고시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법학과에 진학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봤던 것은 아닌데요. 그 벤처 기업에서 실제로 한 2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 기업에서 법학 전공과 결합을 시켜서 하는 실무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전공을 적성을 잘 살려서 활용하면 또 이 부분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서 제가 결국은 이렇게 기업에 최종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영기획팀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또 그 업무에 있어서 법학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영기획 업무라고 하면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크게 IR 공시 쪽 업무와 그리고 경영기획 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 공시와 IR 업무의 경우에는 법학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가장 적합한 접근성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분석해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도모하는 부분인데요. 법학을 전공한 논리력이나 또 사회를 읽게 되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들, 또 리갈 마인드가 바탕이 돼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 법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주로 법무팀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경영기획팀으로 진출을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예, 저도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의 법무팀에도 몇 곳 합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움직이는 곳이 가장 중요한 정수는 어떤 경영관리라든가 경영기획을 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최종 선택을 하였는데요. 예, 법을 전공을 하고 경영기획이나 경영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경영이나 경제학을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서 어떤 그 회계라든가 또 경영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또 사외 수강을 통해서 매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또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온라인 강의들이 기업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거의 업무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9시, 10시까지 꾸준히 그 공부를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재 업무를 담당하시는 데 있어서 법학 전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특히 요즘에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돌출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기업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법이 개정이 된다거나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거나 또 그 일을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평소 학과에서 공부했던 그 방향 그대로
또 그 조문을 접하고 또 판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채용이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 다양한 학과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법학과 학생들이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또 어떠한 채용 준비를 하면 더 취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중요한 팁이라고 한다면 보통 법학 전공자들을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이 법학 지식은 좋지만 어떤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회계라든가 또 어떤 경영적 지식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학과 공부를 충실히 함으로써 어떤 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경제나 회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본인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무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회계 관련해서는 뭐 IFRS 관리사라든가 아니면 뭐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본인에게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법학과 전공자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는 어떤 게 있나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는 법무 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법률적인 코디네이팅 업무를 하게 되는 업무인데 실제로 법학과 졸업생들이 대부분 이 업무를 수행을 하게 있고요. 또 노동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노무 파트와 관계해서 인사 쪽에서도 법학과생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관이나 관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총무 파트나 또 이런 부분에서도 또 법학과생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윤리 경영이라든가 같은 컴플라이언스 업무 부서에서도 또 법대생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아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넓혀라. 젊으니까 가능하다. 법학과 파이팅! 네, 멘토를 통해 법학과 전공자들이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업무와 취업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법학과 전공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 분야 진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과연 금융 분야에서 법학 전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금융 관련 기업에서 감사 조직이나 법무 조직, 컴플라이언스로 취업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손해사정사, 보험 계리사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도 방금 전 멘토도 추천을 해주었던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컴플라이언스는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금융사고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측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컴플라이언스로 일하고 있는 멘토를 만나 어떤 과정을 통해 진로를 선택했으며 취업을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ING 자산운용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무 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김영모 멘토. 컴플라이언스는 저희 직원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또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투자 종목이나 예를 들면 주식, 그다음에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관련 법률 조항이라든가 사규 등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 회사 내의 다른 부서를 저희들이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차이점들은 예를 들면 감사팀의 업무는 회사의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업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사후적인 업무라면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 업무가 법에 적절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부분의 법대생들이 법조연이나 공무원을 희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금융업 취업 관련 공고를 보았는데 관련 분야의 법학 전공 이런 부분을 뽑았기 때문에 제가 금융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200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했던 당시에는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 도입 후에
법학 전공자라는 이유로 컴플라이언스 팀으로 제가 배치되었고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부서 배정 후에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준비를 했지만 제 경험상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금융계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기사라든가 산업동향은 물론이고 민법과 금융 관련 법령에 관해서 공부를 해둔다면 향후 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결 정도가 다른 학문에 비해서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법률 과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은행법, 보험업 등 같은 금융권과 관련된 법률 공부를 한다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먼저 지속적인 외국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법학부도들이 법률 관련 업무라는 생각에 법학 위주로만 공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계 회사에서 업무를 할 경우라면 외국어 실력은 필수이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외국어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서치 능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서치라고 하는 건 컴플라이언스 중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특히 회사 업무를 함에 있어 적용 법률이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늘 새로운 법령에 대한 개정에 대한 리서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글쓰기, 함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취업 정보는 저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금융기관의 필수 조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자산운용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자산운용회사 외에도 증권회사, 그다음에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1금융권인 은행이나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신입사원을 했을 때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법률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잘하지 못해서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법대생이라면 학과 공부를 충실히 해서 자기네들 강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특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 여러분 화이팅! 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캠퍼스 매거진. 멘토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진로 고민의 해결 방법과 다양한 진출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법학은 정치, 경제, 사회 등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공 지식을 잘 쌓고 보다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